자리에 있는 오박사입니다.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다 불가능합니다. 이게 근데 100%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100% 다 맞는 말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분들 또 약해지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신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는 신장을 몇 번 투석한다든지 하면 급성 심장 같은 경우에는 금방 회복이 돼요.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. 신장이 한꺼번에 확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. 조금씩 계속 약해지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망가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. 이 만성 심부전증 환자들이 1기, 2기, 3기, 4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데 신장이 망가지는 거를 아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몸이 붓는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신장이 나빠져서 그랬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십니다. 어느 날 병원 검사를 한다든지 응급실에 가시게 돼서 아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신데요.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가장 크게 혈압하고 당뇨를 들 수가 있어요. 성인병이죠. 신장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해독 역할을 하죠. 해독 역할을 해주는 곳이 두 군데예요. 간하고 신장인데 신장은 수용성, 물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해독을 그렇게 해주는데 신장은 그 세뇨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사구체 역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면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콩팥이 쪼그라들죠. 보통 내 주먹만한 크기거든요. 이 허리 뒤쪽에 이렇게 열중 셔다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요 주먹만한 신장들이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이즈가. 그래서 완전히 고장난 환자는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작아지는 거를 막아야 돼요.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.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되는데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. 혈청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점점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? 그냥 말로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건 곤란하죠. 자, 첫째, 신장이 나빠지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. 갑자기 숨이 많이 차요. 그 다음에 잠자기가 좀 곤란해요. 잠이 잘 안 와. 힘들어요. 그 다음에 허리가 시큰시큰거립니다. 양쪽이. 무겁고. 그 다음에 귀가 울려요. 대부분. 어지럽다든지.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요. 신장이 고장나는 증상을 그렇게 몸에서 알려주는 건데 대부분 무시하죠. 내가 피곤해서 그래. 내가 과로해서 그래.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래. 물론 맞는 말이지만 주의 깊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됩니다.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회복되는 거는 거짓만만하지가 않거든요. 진짜로. 숨이 찬다, 갑자기 어지럽다, 잠이 잘 안 온다, 허리가 시큰거린다, 좌골신경통이 왔다, 그 다음에 귀가 울린다, 머리가 울린다, 이런 문제들이 생기시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신장이 나빠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. 신장이 나빠지는 거는 대부분이 혈압의 문제, 당뇨의 문제다. 왜? 혈액의 압이 높아지면은 혈관 벽에 때가 많이 껴요. 혈관에 약해져요. 근데 모세혈관은 버티겠어요? 더 못 버티지. 그래서 사구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. 그래서 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지 마라. 혈압 관리를 해라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. 혈압이 안정화가 돼야지 혈관 벽이나 모세혈관에 충격이 크지가 않으니까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뇨병 환자들. 마찬가지예요. 당뇨병의 가장 큰 무서운 게 뭐예요? 합병증입니다. 합병증에서도 뭐예요? 신장에 이상 생기는 거. 그 다음에 시력의 문제. 그 다음에 비뇨기과의 문제.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. 소변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. 다음 당뇨 다식. 많이 먹고 많이 소변 보시고 갈증 많이 나고. 근데 이게 다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? 혈액에 관련된 문제예요. 혈액이 탁해져요.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야. 혈액에. 당이 너무 많은 거야. 이게 어디서 걸러져요? 신장에서 걸러지죠. 신장 어디서? 세뇨관에서. 모세혈관, 핏덩이에요. 그 모세혈관 핏덩이들이 띠케 있는 영양분이 당이 너무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데 과부하가 걸려요. 힘이 들어. 어떻게 돼? 모세혈관이 터져요. 모세혈관이 찢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이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혈압과 당뇨를 반드시 잡아주고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신장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.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신장을 관리를 할 것이냐.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.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이에요. 음식.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어요.
요새 유튜브 보면은 먹방, 뭐 맛있는 거 탐방 이런 게 진짜 많아요.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면은 정말 진짜 따라서 먹고 싶어요. 식욕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드시면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음식을 그렇게 드시잖아요. 그럼 얼마 못 버팁니다. 버틸 수가 없어요.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거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, 분해해서 해독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독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와 버려? 그럼 어떻게 돼요? 그게 나머지는 부패되겠죠. 악취가 나죠. 쓰레기죠. 그게 내 장기를 때린다고요. 기름기를 해독을 많이 못 시켜서 지방에 쌓인 게 지방간이고요. 수독이 심해져가지고 물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물이 끈적해져서 너무 끈적해져서 해독을 못하는 게 뭐예요? 신장병이에요. 콩팥병. 음식을 조심하자. 반드시 저염식을 하시고 반드시 필수한 음식만 섭취하자. 과자, 이런 인스턴트 음식,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. 평소에 해독하시는 물을 좀 적당히 드셔야 하는데 오이, 그 다음에 뭐 레몬 조금 이렇게 섞어서 그 물을 자주 드세요. 그 물을 자주 드셔서 혈액 농도를 좀 순화시키고 혈액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염식을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 하세요. 혈압약이 됐던 양약이 됐던 한약이 됐던 내 혈압, 고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시다 힘드시면은 뭐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되고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. 과식이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과식이에요. 고단백질,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고 이걸 해독하는데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변 식구들의 절대적인 협조입니다. 집에서 어머니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니면 누가 옆에 계시는 분이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어느 정도로? 저울로 밥을 다셔야 되고요. 반찬 몇 그램 먹는 것까지 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소금이 얼마까지 들어가는 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. 뭔 운동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. 뭐 이렇게 근육 운동 크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요.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. 제일 좋은 게 줄넘기입니다. 줄넘기 3번, 5번 그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으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끔 조금씩 늘리시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. 이거를 뭐 한 번, 두 번 뭐 해서 뭐 좋아진다고 뭐 많이 하는 거 그게 정답 아니에요.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식사 관리도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시는 거고요. 유산소 운동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쉼 없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몸에 있는 뭐 나쁜 것들도 더 빨리 나가고 회복 능력이 더 빨라지세요. 그 다음에 땀을 좀 내시는 거예요. 땀을 전혀 안 내시면 안 되고요. 뭐 운동을 하시면서 땀이 조금 날 정도로,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, 뭐 줄넘기도 있을 것이고 빠른 걸음, 걷기 운동, 그런데 보폭이 조금 더 한 5cm 정도 더 넓게끔 하는 그러한 땀이 나게끔 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.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이만큼 하고 뭐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.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시고? 혈액 검사하시면 당장 나오죠. 혈청 검사하시면 크로아틴 수치가 떨어지는 게 보일 것이고요. 당뇨 사구체 여과율이 좋아지시는 게 이 혈액 검사하시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혈액 검사에서도 뭐 다 해주시겠지만 크로아틴 수치 검사,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검사,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었던 거를 확인받는 거죠. 숙제했던 거 이제 검사 받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을 해보시면 신장 좋아지는 게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. 그 수치로.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용기를 낼 거 아닙니까? 저희 한방 쪽에서도 신장에 도움되는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신단이라고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약재로 만든 게 있습니다. 환으로 만들었고요. 이걸 저온 숙성한 다음에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흡수율이 아주 뛰어나고 신장에 좀 도움이 돼요. 하루에 보통 한 스쿱 정도, 요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. 부종도 훨씬 덜 하시고요. 그래서 신장이 약해진 사람들,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스쿱씩 두 번 정도 식사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렇게 드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장이 나빠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장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신장에 좋은 차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신장에 좋은 음식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. 아직 희망이 있을 때, 할 수 있을 때, 내 힘으로 회복이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음식 정확하게 드시는 거, 혈압, 당뇨 관리하시는 거,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시는 거, 혈액 검사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씩 하시는 거,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좋은 건강 빨리 찾으셔서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참고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